조합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플랫폼 택시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개인택시조합 강서지부 김범래 조합원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개인택시조합 7층 박광용 이사장님 방에서 연합회 비리척결위원 4명과 홍선기 연합회 직무대행자를 비롯한 전국 시도 이사장님 10여 분, 그리고 서울 개인택시조합 박광용 이사장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이미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조합원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담회에서 오갔던 질문에 대해서 연합회 직무대행자가 답변한 그 답변 내용과 또 향후 연합회의 지휘체계라든가 그 집행기구 구성이 어떻게 설정되어서 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방안과 또 우리 비리척결위원회의 활동이 존속될 것인가, 또 존속 유지된다면 어떻게 재정비해서 갈 것이고, 또 향후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이제 투쟁을 확대해서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이 시간 조합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비리척결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한간에 저와 이영식 선배님을 두고서 어떤 자리를 가려다가 가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울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을 뭐 속된 말로 고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음해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리척결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오해는 사라지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2달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록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김종남 선배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김종남 선배님으로 호칭을 하지만 사석에서는 누님으로 이제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님 어쩐 일로 나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다 할게요? 그랬더니 범래씨, 내가 지금 연합회하고 그동안 박원섭이하고 계속해서 함께 싸워오고 있잖아. 연합회 내가 가서 막 지랄 떨고 막 그래서 연합회하고 싸워오고 있는데 앞으로 나하고 같이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냐? 이거 범래씨나 이영식 선배님이나 이런 유튜브를 하는 그런 유튜버들과 같이 하면은 힘도 나고 또 성과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하고 이렇게 제의를 해오셨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뭐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아니, 오히려 내 돈 써가면서 일 못하고 또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욕할 것이고 마음 상하고 욕먹으면 공연히 적군만 만드는 일이라는 거 내가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멍청한 사람 아니거든요. 특히나 나는 이것도 수락하면서 두 사람이 그냥 내 머리에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누구냐? 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정말 친형님처럼 제가 따르는 분이에요. 노원의 정문준 형님, 또 양천의 조사희 형님.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가 이거 한다고 하면은 지금 벌써 욕하고 있어.
그거 왜 또 하느냐. 제발 좀 나하고 같이, 예? 저기 뭐 저 전국 그 남파랑길 거기나 다니자. 문준이 형님 맨날 휴일날마다 전화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개인택시 조합이나 연합회에 이 오랫동안 정말 깨지지 않는 이 초롱성 카르텔 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한테 누군가는 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항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질 것이고 또 저항하면서 따르는 그 희생이 누군가가 희생당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불가한 일이다. 그래서 나라도 나서서 이 불의에 저항해야 한다. 라는 이런 정말 이 개똥 같은 이런 철학 아닌 이런 뭐 공명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그래. 이런 게 그냥 저는 있어요. 아이 참 바보야. 근데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저한테 주시는데 응? 아, 나 하기 싫다고 그래도 자꾸 그냥 너가 나서야지 누가 나서냐 뭐.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말리면 안 듣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저는 그냥 어떤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같이 하는 우연들 몇몇을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본 김종남 선배님은 겉보기에는 정말 성격이 급하시고 괄괄하시고 괄괄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장부를 넘어서 웬만한 남자는 이 앞에서 오금이 저려.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응? 그런데 이 누님은 정말 업권을 위해서는 모든 거 다 버리셔요. 이 양반 자기 돈 다 써가면서 응? 자기 목숨도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응? 카풀에 반대해서 그 목숨 바치신 최우기 열사님의 그 현장에서 텐트 치고 자 서원자 그 강서 임시 지부장님과 같이 그 쓰러질 때까지 단식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이 두 분은 크리스찬으로 저와 또 소통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하셔서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영식의 바른소리 TV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이영식 선배님은 우리 서울 개인택시 조합 정치판에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거목 아니십니까? 지부장님과 이사장 선거에는 본인이 직접 출마했던 경험도 계시고요. 또 뭐 물론 당선은 안 됐지만 대의원도 하셨고요. 복지법인의 감사도 역임하셨고요. 복지법인 감사에서는 차수선한테 맞짱 떴던 분 아닙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우리 서울 개인택시 조합이 정말 바르게 돌아갈 텐데 그런 거 인정 안 하더라고요. 물론 뭐 사람이 다 장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이쪽 저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그 지지했던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난 그런 거 굳이 탓하지 않습니다. 자리에 욕심이 있으면은 뭐 자기 소신을 걸고 지원하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하니까 그런 거는 안 하니까 뭐 남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분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저는 묻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흔쾌히 수락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전영숙 선배님, 이분은 뭐 카톡방에서 대표적인 논객으로 글을 올리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누님은 또 저도 이 누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누님은 또 제가 뭔 일 하자 그러면 흔쾌히 나서서 또 저하고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언제나 스스럼 없이 또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또 자신이 조금 모르고 의문점이 생기는 거는, 아니 범례씨 이거 내 생각이 이런데 범례씨 생각은 어때요? 이거 이렇게 올려도 되겠어요? 하고 또 조심스럽게 상의도 해오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이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뭐 어떤 자리를 가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요. 이제 이 모임이 진행돼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질문 내용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걸 드렸느냐 하면은, 지금 연합회장으로 옥중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차순선 씨의 지위에 대해서 제 나름 알아본 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냥 변호사에게 이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법적으로 판단받아봐야 할 문제점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 직무대행자에게 물어봤더니 연합회 직무대행자의 공식적인 답변이 이랬습니다. 차순선 씨는 연합회장 임기 만료 30일 전에 치러진 그 선거에서 연합회의 정관과 선거 관리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그 규정과 관리 규정 안에, 연합회 정관과 관리 규정 안에 합법한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당선된 당선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선자 신분에서 취임을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이게 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재차 질문을 드렸더니 거기서 또 추가적인 답변을 해오기를, 동년 2025년 4월 8일 날 선거를 통해서 당선자가 되었고, 동년 5월 12일 날 연합회 이사회를 통해서 당선자 신분인 차순선 씨를 차기 연합회장으로 정식 승인했답니다. 인준을 했대요. 그래서 취임만 안 했지 차기 연합회장으로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연합회장의 지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물론 연합회 측의 답변입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받은 답변은 아닌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다면 이사장 지위 부존재 소송을 의문자들이 제기하라. 그러면은 자기들은 언제든지 소송으로 맞서겠다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실질적인 업무를 한 개도 못하고 있는 차순선이에게 연합회장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거의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날 연합회 비리척결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김종남 선배님의 그 정보에 의해서 알게 된 건데요. 이 선배님은 그날 그 간담회 자리에서 누구한테 받았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조금 실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서는 이 자료의 출처를 그런 공식 석상에서는 익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건 조금 좀 생각이 짧으셨지 않는가 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여간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제보자의 자료가. 그래서 그게 어떤 자료였냐면은 16개 시도 이사장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연합회가 아니고 연합회의 그 회원 자격으로 있는 사람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그 김종남 선배님의 제보에는 1억 천에서 1억 7, 8천까지 그 조합원 단위에 따라서 조금 지급할
범위가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제보를 받아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라. 자,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1억 천에서 1억 뭐 7, 8천은 어불성설이고 공식적으로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행사비, 체육 행사비, 경조사비, 뭐 또 활동비 뭐 이런 명목으로 3가지 명목으로 돈을 지원받는데 저기 시도 이사장들에게 연 7천만 원 상당이다. 근데 이것도 카드로 받는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현금화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경조사비 같은 것도 반드시 영수증을 처리해야 된다. 뭐 하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데 그런 설명과 우리는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금액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공제조합의 보험료가 우리 조합원들 사고 한 건 나면은 해마다 증가합니다. 할증이 돼요. 그래서 어떤 조합원은 공제조합의 그 보험료가 연 뭐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도 대단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사고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조합원님들이 자꾸 갈수록 고령화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드시면은 운동신경이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인지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또 사고를 당한 그 조합원님은 그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늘 있고 이 높은 보험료가 활증된다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잘하려고 하면 운전이 더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손님이 좀 조심해서 갑시다 하면은 더 안 돼. 잘 되던 운전이. 그런 것처럼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더 운전이 안 되고 사고가 계속 나고 사고의 노이로제에 걸려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거기서 인정한 대로 7천만 원 이 돈을 정말 다른 데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다른 뭐 교육비라든가 어떤 뭐 홍보비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말을 안 하겠어요. 전국 16개 시도 이사장들이 이런 걸 왜 받아요? 아니 자기 조합에서 다 이런 거 이미 기밀비로 다 받지 않나요? 활동비? 근데 뭘 왜 공제조합에서 이걸 받느냐고요. 이래서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연합회 그 16개 시도이사장들로 운영되는 그 구성체계에 대단한 민주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서울 개인택시 조합 같은 경우는 5만 명의 연합회 구성원의 대략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개인택시 조합 이사장이 연합회에서 한 표의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원에 불과해요. 광주를 예를 들어 볼까요? 광주 4,500에서 5,000명이 채 안 되는데 거기도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것은 연합회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제 감이 그냥 예측합니다. 왜 그러냐? 회원이 많으면은 통제하기 힘들어. 선거를 해도 이 16명이 해야 막말로 돈을 써도 16명한테만 쓰면 돼. 1억씩 뿌린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 제 생각입니다. 16억만 뿌리면 연합회장 돼. 3년인가요? 3년 연임하면 6년간 연합회장으로 미천 다 뽑아먹어.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대의원을 두는 거예요. 물론 회장들도 한 표씩이 있고 대의원을 5,000명 조합원 5,000명 단위로 대의원을 두게 된다고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5만 명이니까 10명의 대의원이 생기겠죠. 다른데 5,000명으로 상한선을 정한다고 하면은 5,000명이 안 돼도 5,000명, 한 명의 대의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원들이
많게는 16개 지부에 뭐 한 25에서 30여 명의 대의원이 생기겠죠. 그러면 16명의 기존의 16개 시도 이사장님들과 한 30여 명의 대의원들과 합치면 40여 명에서 50여 명의 대의원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더 좀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고 50여 명의 대의원을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포섭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 많은 돈을 뿌려가면서 이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범죄의 소재를 없애는 효과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견을 취합해야 더 합리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체제로 바뀌지 않는다면 연합회의 개혁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리척결위원회에서는 어떤 연합회에 그날 간담회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가 올바르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인데 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를 못하고 어느 일부 정말 그 생각 없는 그 조합원에 의해서 그 결국은 파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럴 가치도 없기 때문에 아주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왜곡시켜서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제나 이 세상에 그 순리는 이 인간이 사는 이 자연의 순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는데 내가 보화를 캐내려고 보화를 얻으려고 바란다면은 그것은 도둑놈 심보겠죠. 잘못된 심보겠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 말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조합에 자리를 가는 일, 그게 선거에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자리를 줄 리가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 조합 정치가 어떻게 지금 흘러왔는데요. 이 철옹성이 그게 깨지지가 않아요. 그거를 제가 판단 못하는 그 정도의 저는 그 무례한 아닙니다. 저는 이 마음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조합이 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사람, 조직군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 조합의 그 지휘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지휘권을 잡기 위해서 조직군이 필요하지만 조합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그 똑똑한 행정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광용 이사장님은 조직군들만 쓰시지 말고 똑똑한 행정가도 조합의 행정가로 쓰셔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셔서 조합을 올바르게 개혁시켜 나가시기만 한다면은 저는 어떤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저를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정말 두 발 두 손 다 걷고 내가 과거에 누구를 지원했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박광용 이사장님이 올바르게 조합을 개혁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간담회장에서 1심 판결이 떨어지면은 서울 개인택시 조합 정관과 재반 규정에 따라서 매관 매직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을 엄중 처리하겠다는 그 약속 정말 제가 믿고 존경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